한 줄의 기록, 한 획의 정신. 붓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기억을 쓰고 정신을 새기며 역사를 남겨온 존재였다. 이 작은 붓끝에서 왕의 말이 기록되고 시대의 예술이 피어났다. 문방사후의 하나인 붓을 만드는 필장. 좋은 붓은 오래 써도 힘이 있어 한 획을 긋고 난 뒤에도 붓털은 힘있게 일어난다. 보기도 이쁘면 쓰기도 이쁘고 글씨도 잘 나오고. 붓이 성공하잖아요. 그럼 쓰는 사람이 엄청 즐거워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붓 한 자루 한 자루에 인고의 정신을 담아내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필장이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를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왔다. 그 중에서 붓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흔적을 기록해온 도구였다. 글자를 최초로 상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근거로서 남아있는 것은 기원 1, 2세기 무렵에 발굴된 5점의 붓이 가장 이른 시기의 증거이죠. 근데 이 5점의 붓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붓을 만드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참 놀라워요. 그 필관이 나무로 되어 있고 붓촉을 양쪽에 끼웠어요. 그것도 이제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독특한 우리 고대 붓의 한 전형이고, 또 하나는 붓을 매가지고 필관에 꽂는 과정에서 끝을 이제 실로 묶었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꽂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오늘하고 거의 똑같아서 형식은 좀 다른데 붓을 만드는 과정은 거의 달라진 게 없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죠. 고구려인들은 붓을 들어 신의 형상과 사람의 삶을 벽화로 남겼다. 신라에는 불경을 필사하며 신앙을 기록했다. 대방광 불화엄경의 세밀한 묵서는 그 붓끝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마음의 무게를 보여준다. 우리 기록 문화의 기본적인 그 붓은 황무필이 중심이에요. 그 황무필의 특징은 뭐냐면 세필이 중심이고요. 공적 기록을 담당했을 때는 세필이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 기록물을 쓴다든가 공문서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가 서화 같은 경우는 또 백무필도 이제 중붓이나 대붓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기록의 시대, 조선은 가히 붓의 나라였다.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만 888책, 4,770만 자에 이른다.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리한 승정원 일기는 소실된 것을 제외하고도 그 기록이 3,245책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황무필은 단연 으뜸으로 꼽혔는데,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자 염소털로 붓을 대신 만들자는 제안이 조정에서 오르내렸다. 붓은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내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어왔다. 삶을 남기고 뜻을 새기는 자리에는 언제나 붓이 있었다.
수천 년의 기록을 가능케 한 붓. 그렇다면 이 붓을 만든 이는 누구였을까? 조선시대에는 필장이라 불리는 장인이 붓을 제작했다. 필장은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는 붓을 제작하던 전업 수공업자로 경국대전에는 이들을 8명 두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기록이 있다는 것은 뭔가 그 기록을 하는 도구로서의 이제 붓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문명사의 전개와 진보의 과정에 붓이 엄청난 기능을 했던 것이죠. 필장은 짐승의 털을 추려 붓대에 고정해 붓을 만든다. 사용하는 털의 종류도 다양했는데 주로 족제비 꼬리털인 황모와 노루 겨드랑이 털인 장액, 재래종 염소 털인 양모를 이용해 붓을 제작하였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붓 제작의 맥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다. 전상규 백모필장, 정해창 황모필장,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필장의 보유자인 두 장인은 한자루 한자루에 민족의 기억과 정신을 실어 오늘도 붓을 맨다. 붓을 매는 일은 그의 천직이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한자루의 붓에 정성을 다해온 사람,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필장 전상규 보유자다. 그럼 저는 어머니가 붓을 만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없었던 붓을 만들었는데 그래요. 백운동에서 걸쳐서 백운동의 그 붓을 아신 분들은 다 유명하니 붓을 만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붓도 만들다가 날이 좋으면 농사도 짓다가 이랬죠. 예부터 붓으로 유명했던 백운동에서 나고 자란 보유자는 자신의 아호를 백운동의 백, 무등산의 산을 따라 백산이라 지었다. 그 뿌리와 정신을 늘 품겠다는 다짐이었다. 좋은 붓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 붓 한 올 한 올에 인내를 새기고 시간과 정성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온 삶. 그 노력은 세월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2018년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필장 보유자로 인정받으며 그의 외길 인생은 한층 깊은 전통의 자리에 닿았다. 붓의 구조는 크게 붓대와 붓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먹물을 묻혀 쓰는 붓촉은 동물의 털로 제작한다. 전상규 보유자가 제작하는 백모필은 염소의 털을 사용하는데 털의 위치에 따라 호, 뿔이라 부른다. 이 공정은요, 이제 염소에서 채취를 해서 이체 심수로 골라서 건물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붓촉에 쓸 약물을 준비하는데 부위별로 나누어 분류한다. 자, 이거는 이제 염소 목털 한글입니다. 멜은 좋죠. 목털은 털빨이 가누면서 부드러우면서 호가 좋고요. 털이 제일 질이 좋고 한글붓은 허리심이 살짝살짝 흔들어주면서 글씨가 나와야 됩니다. 약간 허리심이 흥청거려야 돼. 부들부들하고 약간 흥청거려 글씨를 쓰고. 한문붓은 그렇게 흥청이 놀면 안 되고요. 호가 좋으면서도 털빨이 약간 굵고 한문용은 털이 길어야 되거든요. 최고 적어야 9cm 5mm 9cm 5mm에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또 문이나 붓은 밥이 좀 적어요. 이렇게 허리 부분을 잘 놀기 위해서 그렇게 털을 골라냅니다.
털을 고를 때는 털의 질감과 길이, 붓의 생명인 호의 상태를 살피며 가려내고 이렇게 선별된 털은 한문붓, 한글붓 등 쓰임에 맞게 나뉜다. 귀한 털인 만큼 가죽이 붙은 부분은 찢어 손질한다. 이 털이값이 비싸고 단 1mm라도 쓰고 싶어서 가위로 자르면 수공이 얼마 안 들고 능률이 많이 오르는데 단 1mm라도 더 쓰려고 1mm가 짧으면 선생님 붓이 안 나오거든. 털 하나하나를 살피며 만들 붓에 맞는 털을 고른다. 이 과정에는 장인의 눈과 손끝의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려낸 털은 한글, 문인화, 한문, 특수분용으로 나뉜다. 이제 분리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한문붓, 심소와 이체와 심소, 앞, 달 거 세 가지 분리를 합니다. 많으면 네 가지 분리를 하고. 겉모는 이체는 선생님 호가 좋으면서 털빨이 좋으면서 호가 길어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또 심소는 호가 살짝 자르면서 살짝 탄력성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앞 달아붙일 것은 더 억신 거. 3단계 그렇게 돼. 이제 부촉에 쓰일 털을 심소와 의체, 앞달기용으로 나눈다. 여기는 이체, 여기는 심소. 여기에 따라서 10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10을 갖고 8은 심소고 이체는 2%. 그러면 비율이 맞아요. 털의 상태에 따라 심소 원모, 앞달기, 의체용으로 털 분류가 끝나면 털에 붙은 가죽 손질을 시작한다. 가죽 손질을 잘해야 그 다음에 솜털 빗기기가 소로입니다. 가죽이 안 찢어져 있으면은 빗질을 하면은 다 떨어져 나오고 털이 떨어지겠죠. 잡을 때 털을 꽈. 그래서 이거를 깊이 찍으면 안 돼요. 앞에 살짝. 자, 찍었을 때에 빗이 안 되죠. 아무리 접어도 안 돼. 갔을 때의 감각으로 걸리니까 빗을 자쳐버려. 그리고 몇 번 찍어 이렇게. 예, 찍으면 이제 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털을 살살 달겨. 이 과정에선 솜털과 함께 뿌리 쪽에 붙은 가죽도 함께 제거하는데 털에 붙은 가죽을 찢고 빗질로 다듬다 뿌리 쪽에 붙은 가죽은 최소한으로 잘라낸다. 이는 귀한 털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솜털을 걷어내면 고운 결이 될 때까지 빗질을 이어간다. 이제 털의 기름 제거를 준비한다. 동물이 기름기가 있어갖고요. 그대로 붓을 만들면은 먹물이 안 받습니다. 그러면 기름 제거도 3, 40도 갖고는 한 번에서는 안 됩니다. 최하로도 4번 내지 3번. 달군 화로에 다리미를 올린다. 예, 지금. 네, 딱 좋네, 지금. 네, 지금 나면서 딱 좋아. 이 손톱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당히 달군 다리미를 왕곁재를 뿌린 털 위에 올리는데 털이 눌리며 왕곁재가 털 사이로 내려가 기름기를 제거하게 된다. 털이 아까 지금 북 떴는데 털이 쫙 펴지면서 털이 차분해졌잖아요.
이렇게 갖고 하루장이 씁니다. 대림에 열이 달아갖고 제로에 열이 있잖아요. 열이 있으면 손이 다 달라붙고 작업을 못해요. 열이 식을 때까지 하루 정도 털을 재운다. 이 차 기름 제거를 위한 도구와 함께 하루 동안 재웠던 털을 준비한다. 이제 2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털의 뿌리 쪽을 손판으로 두드린 후 솜털을 빗겨낸다. 지금도 솜털이 나오죠. 예, 다 비깁니다. 또 앞뒤를. 털의 뿌리와 호 쪽을 번갈아 빗어 솜털을 걷어내고 삐져나온 털은 정리한 뒤 손판으로 털을 내리며 다음 과정을 이어간다. 이거는 섞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손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느 알아듣기면요, 배합을 하는 거 있지, 이제. 예, 그 손질. 길고 짧은 털이 섞이도록 바닥에 정돈하는 이 과정을 보유자는 손질하기라 부른다. 이때는 털이 고르게 깔리는 것이 중요하다. 손질이 끝나면 빗 위에 왕겨째를 올리고 빗살을 훑어 털 위에 고르게 뿌린다. 그리고 달군 다리미를 올려 털을 누르면서 기름기를 제거한다. 보유자는 이 과정을 붓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로 여긴다. 기름 제거를 해줘야 탄력성을 살짝 받으면서 작업이 수월하게 되죠. 기름이 안 빠지면 붓이 이렇게 털을 보면 부드럽죠, 이렇게. 춤치듯이 살짝. 여기는 부드러운 탄력을 받으면 그거는 뭐랄까, 솜털 같이 이렇게 탄력이 죽죠. 기름 제거를 거듭할수록 털의 번들거림은 점차 사라진다. 뒤로 해서 굴려서 빗질해서 손질했는데 지금은 이제 촉을 만들기 위해서 앞쪽 이제 호 쪽으로, 호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부촉을 감쌀 의체를 정리하기 위해 먼저 작업하기 편한 양으로 털을 나눈다. 이것도요, 털이 짧은 것은 곧짝 잡아서 빼고 털이 긴 것은 이거 뭔 붓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적당히 잡아서 빠질 때 부드럽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억지로 빼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보이죠, 이제. 호. 여기 생맹, 부촉 생맹. 뒤편. 각통 속에 대나무 속에 들어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손판을 놓고 나무 질도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집을 때 딱 걸렸을 때 털이 흔들어져. 반대쪽으로. 털이 일자로 세야 됩니다. 다 뺐을 때. 바로 놓으면 털이 흔들어진 게 다시 잡아서 손수에다 딱 끼자, 이렇게 딱. 반드시 되라고. 호 쪽을 살짝 잡아당겨 손판 위에 올리는데 이때는 뿌리 쪽과 호 쪽을 구분해 놓는다. 네, 호를 정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호 쪽을 손판으로 쳐 털을 아래로 내려준다. 털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손판을 여기다 두는 것이지. 손에다가. 이게 탁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이 과정에서 삐져나온 털은 따로 빼둔다. 잡아서 호 쪽에는 5분의 3분 정도 잡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잡아야 돼, 이거. 빗으로 호 있는 데를 살짝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솜털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분 마무리 할 때까지 솜털이 나온다게요. 호 쪽을 거친 빗으로 돌려가며 빚는데 이 과정을 뿌리 쪽도 함께하면 의체 앞정모 과정이 마무리된다. 앞정모 한 거 이제 재단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나누겠습니다. 가위 갖다 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3분의 1을 딱 나눕니다. 20호짜리입니다. 붓은 정해져 있습니다. 20mm는 115에서 118. 자가 110, 115, 118이니까 118이 약간 못되게. 겉모는 약간 0.5mm가 부족해야 돼. 한문붓 20호 제작을 위해 앞정모를 마친 의체를 재단한다. 이렇게 재단을 했으면요, 다시 자를 띄고 뒤로 굴려. 이거의 뒤쪽, 뿌리 쪽으로 이렇게 두드려야 돼. 이럴 때는 이제 끝만 잡고, 지금 이렇게 됐죠? 겉모는 이렇게 살짝 더 흘려야 돼, 심수보다. 뒷 모양으로 보면은 털이 매련히 흘러내렸다는 거. 자, 재단했으니까 이제 손질이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 반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3번 더 해야 돼. 기름 제거를 했으니까 우개는 기름이 잘 빠졌고 중간에 기름이 덜 빠졌으니까 기름 잘 빠진 거고 덜 빠진 거도 섞어줘야지. 기름기를 빼기 위해 털을 바닥에 고르게 깔아 섞어준다. 보유자는 모든 털의 기름기를 없애기 위해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기름을 제대로 제거해야 붓이 먹물을 잘 머금기 때문이다. 털 묶음을 만드는데 앞서 준비한 앞정모를 마친 털을 종이에 올려 감싼다. 그리고 호 쪽을 바닥에 치면서 털을 내린 후 고정한다. 꽉 묶으면 안 되죠. 너무 흘러도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썼던 그 적당하니 이렇게 만지면서 흐트러졌던 건 이제 정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묶어두면 공기와의 접촉을 줄여 털을 차분히 보관하며 쓸 수 있다. 그동안에 이제 쭉 우리가 팻모를 골라서 뒤에 건물 빼내고 손질하고 또 기름 제거하고 또 해서 이제 앞정모해서 이제 재단하게 해서 이렇게 앞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 전통붓 한문 20mm, 우리가 평균적으로 작가님들이 많이 쓰는 붓, 무심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문붓 20호 심소에 쓰일 털은 다음과 같은 길이로 재단한다. 먼저 심소 원모를 선판으로 두드려 호 쪽으로 내려오게 한 뒤 적당한 양만큼 소분한다. 그리고 재단할 심소 원모 길이에 맞춰 뿌리 부분을 자른다. 이 가위가 60년이 넘었는데 재단한 뿌리 쪽을 손판으로 두드리고 호 쪽과 뿌리 쪽을 빗질하면서 삐져나온 털을 정리한다. 이 과정을 마친 뒤 재단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이제 앞단 거 1번
끝은 약 3mm 정도 짧게 잘라야 됩니다. 앞단 거. 꾸두기가 바로 찼기 때문에 끝이 항상 여기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mm, 어떤 것이든지 3mm를 두고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5mm를 충충충충 내려 잘라야 돼. 쭉쭉쭉쭉쭉 쭉. 그럼 이렇게 각이 딱 되죠. 앞달기는 번호에 따라 길이의 차이를 둬 재단하는데 첫 번째 앞달기는 115mm로 재단한다. 재단한 털은 빗질로 솜털을 제거하면서 털을 정돈해준다. 앞달기 2번부터는 5mm씩 줄여 재단한다. 번호가 커질수록 털의 양은 적게 하면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심소 원모와 앞달기의 재단과 정리를 마쳤다. 무심풀 만들기 재단이 다 끝났습니다. 붓 디자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심소부터 절차적으로 하나 심소 깔고 또 깔고 하나 깔고 또 깔고 쭉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부축의 가운데에 들어갈 심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심소 원모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앞달기 6번을 고르게 깐다. 잔 것을 한쪽에다 싹 해보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맞추잖아요. 지금 양을 골고루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털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를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2번 더 해가지고 샘플을 봐야 맞습니다. 심소를 만들기 위해 심소 원모와 앞달기를 번호별로 교차에 깔아 서로 잘 섞이게 한다. 부촉 견분 만들 준비를 한다. 먼저 3번 손질을 한 의체를 펼친다. 의체의 가운데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다시 정리한 뒤 털의 뿌리 쪽을 손판으로 두드려 정돈을 한다. 이렇게 두드리면 재도 다 빠지고. 이체는 앞뒤로 비킵니다. 심술은 좀 이따 뒤에는 안 비킬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체는. 견본용 의체와 심소 손질이 끝나면 심소 묶을 종이를 준비한다. 붓에 20mm, 18mm, 22mm 따라서 그 우리가 수년 해왔던 그 종이로 균형을 맞춰서 씁니다. 재단된 종이 위에 적당량의 심소를 올려 조심히 감싸고 뿌리 쪽을 두드려 털을 정돈한다. 이어 종이 끝을 둥글게 한 후 침과 밀가루를 이용해 고정하면 견본용 심소 묶음이 완성된다. 이제 이 샘플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저울질을 합니다. 이게 심소를 17mm, 이체는 2.2mm. 이제 실을 이용해 심소를 단단히 고정한다. 팽팽히 하지. 처음에 5번 돌립니다. 이렇게. 2, 3, 4, 5 돌리고 당겨 올려 이렇게. 힘이 세지 않으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제 야물게 이렇게.
60년을 헛것한 거 아니네. 딱 1.7이네. 이렇게 풀어. 이제 부드러운 면실로 너희 5 임시 부촉을 만듭니다. 이렇게 4 5 두 곳의 묶은 실끝을 잘라 정리한다. 돌아갈 때에 이체가 고루 몰아지고 좋은 붓이 나오죠. 종이를 안 움직이게 칼로 종이를 딱 잡습니다. 이렇게. 심소를 감쌀 의체를 고르게 까는데 심소는 의체보다 2mm 정도 안쪽에 놓는다. 이체가 잘 돌아간가 안 돌아간가 똑같이 해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같은 하얀게. 그럼 이체를 몰겠습니다. 손 등그르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말아주면 의체 안에 심소가 잘 자리하게 된다. 물끝 보기를 준비한다. 예, 물적시에서 이제 이 속에 침을 집어넣습니다. 이 입에 있는 침을 물이 들어가면 침이 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침을 이 붓 속으로 집어넣어요. 먼저 부촉을 물에 담근다. 이제 물을 조정을 이렇게 하죠. 부촉의 물을 어느 정도 걷어낸 후 털 속으로 침을 밀어 넣는다. 착 달라붙잖아. 선생님 작업하기가 소리 이런 말로. 물로만 해서는 그 작업하기 소리질 않아. 걸리면은 빗을 젖혀주고 다시 돌리고. 틀을 이렇게 이쁘게 일자가 서야 돼. 일자를 딱 쓸 때에 작은 살살살 이렇게 건들면 이 과정에서 거꾸로 된 털인 도모는 뽑아 올린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춤 넣었던 건 살짝 씻고도 내고, 재가 있으니까 이제 재도 빼내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왔잖아. 끝이 굵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고. 물끝 보기까지 마치면 견본용 부촉이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견본은 다시 보완 과정을 거친다. 붓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글씨를 써 보완할 부분을 찾는다. 이렇게 나온 뒤 끝이 조금 약해. 이 흙이 가늘게 나오잖아. 더 굳게 나와야 돼. 20호는. 다시 오내쳐갖고 다시 띄어쓰고 다시 했을 때에 이렇게 오내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약간 둥그래야 되는데 살짝 홀쭉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려면은 118을 자르고 그 다음에 115를 자르고 그 다음에 100mm를 잘라서 이거를 조금 보관해서 안성붓을 만들겠습니다. 전통 안성붓을. 118짜리 재단하겠습니다.
보완할 심소 원모를 재단한다. 3mm 자른 거 115. 여기 살짝 끝 밑에 들어갈 거 요거 115 이렇게. 앞달기 1번도 재단한다. 여기는 이제 110. 2번도 길이에 맞게 재단한다. 이렇게 이제 두드려 보면 차이가 딱 나. 이렇게 보완할 털 재단이 끝나면 기존에 만들어둔 심소를 손질한다. 그래서 이거 하나 깔고 이거 한쪽 깔고 이거 하나 깔고 이거 한쪽 깔아서 5조각이니까 이것도 5개를 만들어요. 심소와 보완할 털들을 교차로 깔아주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간다. 이때도 기름 제거는 거를 수 없다. 다림질을 한 뒤 하루 동안 재워둔 의체와 심소는 뒷종모를 거쳐 묶음으로 만들고 다음 단계인 결합을 준비한다. 큰 묶음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털을 이제 딱 재우죠. 재우는 것은 한 3일 정도 되죠. 이제 마무리 다 하고 다만 만들고 이 채우고 종이 자르고 뭐 준비 다 해놓고 나서 저울을 갖다 놓고 이제 쭉 뛰게. 기준이 될 심소와 의체를 왼쪽 접시에 각각 올리고 오른쪽 접시에는 무게를 맞춘 털들을 올려 수평을 맞춘다. 그리고 저울질을 마친 의체를 종이에 깔고 심소를 올려 결합한다. 결합한 부촉을 실로 단단히 고정하고 물에 담가 붓 모양을 잡는 물끝 보기를 한다. 물에 담근 부촉을 충분히 건조하면 보완을 거친 부촉이 완성된다. 털고르기에서 시작해 견봉과 보완까지 긴 과정을 거쳐 심소와 의체는 다양한 부촉으로 한 몸이 되었다. 오늘 이제 뒤에 실로에서 묶어서 이 각통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킨 것입니다. 3합짜리가 있고 2합짜리가 있고 6합짜리가 있어요. 실이 가늘수록 좋죠. 이제 이거 실이 이렇게 붓을 묶으면요, 실이 두꺼우면은 묶은 것이 자꾸 굵어지잖아요. 20mm는 우리가 보통 둘레 단단히 묶으면은 13번에서 15번. 이걸 잡아서 털을 안 움직이게 실을 돌만치만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부촉을 잘 묶기 위해 적당한 세기로 당겨가며 실을 감아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주고 끌어올립니다. 잡고 당깁니다. 이걸 되게 당기면 떨어지니까요, 이 실 조정을 할 줄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와 실 묶음과 여기서 툭 튀어 올라오면 안 되고 쏙 들어가도 안 되고, 이거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딱 깍쟁이가 붓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먹물이 들어가면 붓고 올라와서 붓이 터벅거리죠. 수명이 짧고. 실도 끊을 때요,
여기다 꺼내야 돼. 이렇게 맞춰서. 실이요, 여기까지 끊어지면은 각통이 꽂으면은 실이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실이 짧으면은 터질 확률이 생기지. 악용으로 이거를 딱 할 때가 실이 있는 데는 우리가 신경을 엄청나게 씁니다. 여기를 안 풀어지게 해서. 실을 단단히 잘 묶어야 뒤에 악유를 묻혀 붓대에 고정할 때 흐트러지지 않는다. 단단히 묶었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통 붓을 이제 대를 준비를 해서 이제 이걸 대나무 속을 파냅니다. 지금 우리가 117이잖아요. 103을 맞추려면은 1.5를 파야 됩니다, 속에로. 그럼 1.5면 이 정도 되겠네요. 15mm 정도. 속식칼을 이용해 부촉이 들어갈 대나무를 파내는데 칼을 넣어 굴려가며 부촉이 들어갈 만큼의 속을 파내는 과정이다. 딱 맞게 파졌네. 정확히 지금 1.3 들어갔네요. 이렇게 쓱쓱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돼. 마무리로 상사칼을 비스듬히 대나무 끝에 대고 돌려 깎는데 이 과정을 상사치기라 한다. 부축과 붓대 결합을 위해 악유를 중탕에 준비한다. 붓이 안성품 되고 대나무 다 팠으니까요. 이제 이걸 고정을 시켜야 이제 붓이 예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악유로 고정시킨 거 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이 돌리면은 대나무에가 악유가 고루 묶고 부촉은 이렇게 잡고 뒤어지고 실과 대나무가 고루 묶고 그러. 고루 묶고 이 뒤편에도 정확하게 다 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쁘게 손을 딱 집어넣습니다. 네. 지금 105네요. 대나무와 이 털과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켰고 이렇게 살짝만 밀어 넣고 그럼 더 들어가다 빼면은 얘가 이제 악유가 묻어 나오면은 안 좋죠, 상품이. 그래서 앞에다 힘을 딱 줘서 밀어 넣어. 1mm 밀어 넣으려면 이 손을 자꾸 밀어내야지 안 잡으면 쏙 들어가 버리죠. 네, 지금 103 딱 맞네요. 악유가 충분히 마르면 말린 해초를 준비해 부촉 풀먹이기를 시작한다. 이 과정을 위해 말린 해초를 물에 끓여 해초풀을 만든다. 해초풀이 식으면 부촉의 절반을 들어 풀에 담가 풀이 고르게 배도록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살짝 집어 올립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저 각등 밑에 풀이 안 들어갔을까 봐. 풀을 먹인 후에는 손으로 붓 모양을 잡아준다. 이어 실로 풀 빼기를 한다. 실은요, 검정거는 우리가 이제 풀을 미길 때 검정거 잘 보이잖아요. 부촉에 실을 걸고 교차한 뒤 풀을 훑어내는데 이때 부촉의 모양도 함께 잡는다.
그리고 마지막엔 손으로 부촉을 다듬어 준다. 진짜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쭉 만든 과정이 하나도 실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너무 전서 쓰는데 너무 좋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딱 풀리네. 털 한 올에도 흐름과 균형을 담아 붓을 쥐는 이가 편안하도록 오래 써도 붓심이 살아있도록 전상규 보유자의 정성이 깃든 한문붓 20호가 완성되었다. 붓을 매는 일은 한 집안의 시간이었다. 정해창 보유자는 대대로 붓을 만들어 온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 천윤이도 해. 고조 외할아버지 홍오후에서 시작된 붓의 기술은 외할아버지 홍세유, 아버지 정학진으로 이어졌고 그는 그 맥을 4대째 잇는 필장이다. 어, 13살 때부터 만들었으니까는 61년 됐나요? 예, 61년이라는 세월 동안 붓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인데, 이 중학교를 가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납금이 그때 당시로는 초등학교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근데 다닐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의논을 했죠. 아버지, 내가 일을 도와드리면은 1시간에 얼마씩 쳐서 저거 학교 가는데 돈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승낙하셔서 일을 시작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매달려온 붓은 섬세한 공정과 깊은 공력을 요구하는 황모필이었다. 족제비 털의 성질을 읽고 한 올 한 올의 탄력과 흐름을 살피는 일은 오랜 경험 없이는 닿기 어려운 경지다. 붓을 메어온 시간 60여 년, 그 시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걸어온 긴 여정이었다. 그 긴 여정 끝에서 정해창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필장 보유자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는 쪽제비 털을 갖다가 항모라 그럽니다. 순놈과 안놈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을에 잡히는 거, 겨울에 잡히는 거, 봄에 잡히는 거 등등 한 25종을 하는데, 지금 한국 항모는 1995년도서부터 이렇게 까칠까칠해서 아열대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붓을 만들 수 없는 쪽제비가 됐어요. 제가 1999년도에 중국에 가기 시작했는데 1999년도서부터 알뜰하게 모아서 앞놈은 털이 야들야들하고 순놈은 아무래도 까실까실한 편이 맞습니다. 수컷의 털은 좀 길죠. 길어서 이제 큰 붓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 앞놈은 털이 짧기 때문에 아주 세필, 아주 가는 거, 뭐 금으로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거 쓸 때는 앞놈으로 하고, 그다음 이제 서예나 습자 시간에 쓰는 붓들은 좀 굵은 붓은 큰 순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붓 제작의 첫 과정은 용도에 맞는 황모 분류다. 가장 좋은 털, 호모. 그다음 두 번째는 양, 좋은 그런 털. 그다음 심소, 안에 들어가는 털. 세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도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호모. 이제 조금 덜한 털은 의체. 털의 색과 길이, 털 끝의 홀을 점검하며 호모, 의체, 심소로 분류한다. 다른 털도 있죠. 절모.
요게 절모예요. 요게 동물이 끌고 다니다가 가서 비비돼 가지고 이게 호가 없어진 털이에요. 요게 우리는 이런 것도 다 봐요. 네. 아니 괜찮아요. 털만 좋으면 제가 다 뽑아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참 하늘이 내려준 좋은 털인데 이 털로만 붓이 안 돼 또. 이것이 얼마큼 들어가고 이체를 어떻게 쓰고 심소를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붓의 윤곽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황모 분류가 마무리되면 털 뽑기를 준비한다. 잘 안 뽑히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썩혀서 뽑고 잘 좀 뽑을 만한 것은 그냥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털을 뽑아야 됩니다. 채모, 중모, 끝에 모, 중간모 이것을 가지고 붓을 만들고 끝꼬리에 끌고 다니는 쪽지비가 땅에나 나무나 이런 끌고 다니는 부분은 이건 꼬불꼬불해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채모는 뒤털이 없어요. 뒤에 털이 아주 불량한 털이기 때문에 이 싸구려 붓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좋은 붓은 요 중모만 사용합니다. 마른 상태의 털을 뽑을 때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치분을 바른 뒤 털을 몸쪽으로 세게 당겨야 잘 뽑힌다. 그리고 금속빗을 이용해 털에 붙은 솜털을 걷어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꼬리가 분리가 됐습니다. 한 꼬리에서 중모, 채모, 꼬리털이 분류되었다. 수컷은 습식으로 털을 뽑는다. 수컷. 암컷은 잘 뽑히는데 수컷은 안 뽑혀요. 털이 잘 뽑히지 않는 꼬리는 물에 불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속에 물이 들어가게끔 꼬리 안에 물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뒷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썩히는 겁니다. 꼬리를 썩히면은 냄새는 고약하지만은 술술술술 빠져요. 도를 물에 푹 잠긴 털은 약 열흘 정도 물에 불려둔다. 어이구 냄새가. 잘 썩힌 꼬리는 찬물에 세척하는데 여러 번 헹궈내며 꼬리에 남은 이물질과 냄새를 제거해준다. 세척이 끝나면 바람이 불지 않는 양지에서 건조하면 된다. 채모는 어떻게 하냐면 막 뽑아도 돼요. 이거 대양은 이런 스타일로. 건조가 끝난 꼬리에서 먼저 채모를 뽑는다. 지금서부터 이제 중모를 뽑기 시작합니다. 요거 채모고 세게 안 당겨도 그냥 슬슬 뽑히잖아요. 이렇게 잘 뽑혀지는 거예요. 이거요. 예. 억센 수컷 털을 물에 불린 상태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털을 뽑을 수 있다. 어이구 너무 많이 뽑아졌어 가죽이. 안 뽑히는 건 솜털이 같이 나와요. 또 가죽 붙은 거는 자르면 솜털이 붙어 있고 솜털은 제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가죽이 붙은 털은 최대한 얇게 잘라내고 솜털을 걷어내면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중모가 완전히 만들어진 거야 한 꼬리에서. 한 꼬리에서 부위별로 뽑은 털들은 다시 황모필에 사용될 호모,
의체, 심소로 분류해 정리해 둔다. 털 기름 제거에 사용할 완겨제를 만든다. 털 기름을 빼기 위해서 노루털을 제외한 나머지 털들은 전부 이 젤을 사용합니다. 최고 잘 빠집니다. 여태까지 이용한 것 중에 뭐 보리 껍질도 해봤고, 그다음 뭐 참깨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효과적인 것은 벽껍질로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깔아. 먼저 마른 짚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완겨를 흩뿌린다. 불을 붙인 뒤에는 완겨를 계속 올려준다. 완겨를 부어 산 모양으로 만들고 이 상태로 3, 4일간 서서히 태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완겨는 완전히 타 까만 재가 된다. 완성된 완겨째는 채를 이용해 굵기에 따라 7가지로 나누어 보관하면 된다. 완겨째는 절구에 빻아 기름 빼기에 쓰인다. 이게 항모는 중모라도 꼬불꼬불한 현상이 있어서 완겨째 독한 것으로, 독한 것은 굵습니다, 입자가. 그래서 절구에 빻아서 물에 적셔서 대리석에 꽉 눌러주면은 저절로 기름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완겨째 좀 3번을 가지고 입자가 이렇게 좀 거칠어요. 예, 좀 굵어요. 이걸 좀 가늘게 빠주는 겁니다. 많이 가늘어졌죠. 가늘어야 털을 잡아주지. 안 먹으니까 굵어서 겉돌아다닌다 이거야. 굵어가지고. 잘 빻은 재는 물을 적당히 부어 섞어주면 된다.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알맞게 털을 건진 다음에 이때는 털의 후쪽과 뿌리 쪽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재를 골고루 묻힌다. 이렇게 해서 털을 섞는 겁니다. 그래야 완겨째가 골고루 묻으니까. 재가 골고루 묻은 털은 돌판 위에 얇게 깔아준다. 얇게 잘 깔아서 평균적으로 무게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해요. 입자가 가는 거 6번 정도나 이런 거를 덮어줘서 못 도망가게 합니다. 입자가 가는 6번 완겨째를 두껍게 올려준다. 그리곤 판파란 돌판을 올려 털을 누른다. 더 눌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다다미돌을 이 위에다 또 얹습니다. 완겨째 바른 털을 약 일주일간 눌러주면 그 사이에 털에 밴 기름기가 빠지게 된다. 요런 데 보면은 색깔이 노랗죠. 약간 이렇게 노란색이 띄면은 기름이 잘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털을 모아 손질을 한다.
이렇게 손질을 하면은 재가 떨어집니다. 이게 위로 올라오면은 빼가지고 밑으로 잡아놓고 밑에도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를 위로 빼고 이거를 이제 손에서 털을 탄다고 그래요. 썩는다, 탄다. 손에서 털을 타면 재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털에는 아직도 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삼배에 싸 세척을 해야 하는데 털을 모을 때는 털의 뿌리와 호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싸야 한다. 삼배에 싼 황모는 물에 빨아 재를 빼낸다. 그 재 가루를 털어내야 돼요. 세척은 맑은 물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데 이후에는 쟁반에 펼쳐 확인한다. 굵은 것만 남았죠? 얇게 깔으면 빨리 마르죠. 얇게 펼친 황모는 반나절 정도만 말리면 된다. 건조가 끝나면 재를 털어내기 위한 털타기를 한다. 이걸 이렇게 해서 썩는 거죠. 그러면 재가 떨어지죠. 털 한 올에 붙은 재를 세심하게 털어내며 손질하는 과정이다. 이 손이 부드럽지가 못하면은 털의 감각을 잊어버리면은 붓은 끝나는 거예요. 냉수에도 손을 안 씻어요. 여름에도 미지근한 물 아니면은 따뜻한 물. 그래서 이 손이 엄청나게 죽을 때까지 손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길이별로 분류한 황모와 정모에 쓰일 도구를 준비한다. 우리가 실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 사경붓이라든지 미나붓이라든지 이런 붓들을 3.5 미만으로의 암놈 쪽제비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쪽제비의 특성이 뭐냐면 앞은 가늘고 좋아요. 근데 그 밑에 부분이 두껍고 그다음 뿌리가 약해요. 작은 붓을 만들 때 짧은 털만 쓰면 뿌리가 약하잖아요. 뿌리가 약하면은 붓이 좋지가 않아요. 그게 골고루 밑에가 뿌리가 강한 털도 들어가야, 뿌리가 강한 털을, 긴 털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사적으로 잘 달아주면은 그 붓이 한 7만 자 정도를 충분하게 씁니다. 우선 뒤로 한번 탑니다. 정모란 털의 길이를 일정하게 간추리고 정돈하는 공정인데 이 빗질하기는 정모의 첫 번째 과정이다. 먼저 뿌리 쪽을 빗질하며 솜털을 제거하고 털을 조금씩 뽑아 작은 뭉치로 나눠둔다. 그리고 호 쪽을 엄지로 밀면서 바닥에 깔아준다. 이렇게 나쁜 털, 좋은 털이 골고루 섞이는 겁니다. 엄지가 밀면서 밑에는 또 밀어주고. 뿌리로 저 털을 이제 탔거든요. 솜털을 뺐거든요. 뭐 호로 이제 뽑습니다. 호로 보세요. 이때도 솜털은 따로 분리한다.
뿌리쪽과 같은 방법으로 호 쪽에 빗을 꽂아 작은 뭉치로 뽑는다. 털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솜털을 뽑으니까. 그리곤 바닥에 깔며 털을 고르게 섞어준다. 이렇게 해서 바닥 섞기를 2번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털을 탔을 때 또 손질을 이렇게 하면은 털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손으로 털을 섞은 후에는 호 쪽을 뽑아 바닥에 둔다. 위에다 여기서 놓고 이렇게 빼면 돼요. 얼마큼 빼라는 기준이 아니고 내가 정모하기 편하게 털을 뽑으면 돼요. 밑에가 호고 위에가 뿌리. 호로 정모를 해야만이 나중에는 같은 길이를 자르죠. 호 쪽을 바닥에 두고 돌려가며 정돈을 한다. 이 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치분을 놓습니다. 치분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판정모, 털을 일정하게 내려가라. 먼저 삐져나온 털을 빼내고 적당량의 털을 나눠준다. 호를 먼저 빗질을 합니다. 하는데 길이 잘 안 들은 거 가지고 먼저 합니다. 이렇게. 호 쪽을 빗질하는데 이때도 쓸 털과 솜털을 분리한다. 그다음 또 길이 잘 든 거 가지고 합니다. 잘 나오죠? 이게 솜털도 보세요. 길이 든 건 잘 나옵니다. 이번에는 털을 돌려 뿌리 쪽을 빗질한다. 덜 자란 털이 다 빠져야 돼요. 덜 자란 털이 있으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항모는 이렇게 자꾸 털이 도망가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손에다 쥐고 나눠 삐쭉삐쭉 나온 털, 어지러운 털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뽑아주면은 앞에 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했어요. 그러면 털이 안 도망가잖아요. 그럼 작편판으로 와요. 이 과정을 작편판 정모라한다. 그리고 털이 이대로 박는 게 아니라 털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 회전을 하지 않으면 한쪽만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만 되잖아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36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쳐줘야 돼요. 예, 보면은 하얀 부분이 전부 다 털이 만질 때 거꾸로 지는 거. 기름 뺄 때, 털 탈 때,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털이 많이 거꾸로 졌어요. 근데 이거를 뽑아내준다. 거꾸로 박힌 도모는 도모칼로 뽑아주면 된다. 이거는 날이 없어요. 날이 있는 거면 잘리죠. 이 칼하고 검지의 감각에서 이렇게 하면은 나오잖아요. 잡고 검지가 잡아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초벌. 3번째에 초벌 도모를 뽑아내는 거예요. 초벌. 지금 30%의 정모가 된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 70%를 해야 됩니다.
장모를 마친 황모를 제단할 길이별로 구분하고 제단용 모본을 준비하는데 보유자가 제작할 붓은 속인장필 5호다. 이 털 정제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최고 작은 붓 속인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인을 만들기 전에 실로 묶는 방법이 이렇게 실로 묶어냅니다. 실을 묶을 속자입니다. 묶을 속자의 인자는 도장인자, 최고 가는 붓. 요거 실은 명주실. 이게 3.5 털인데 재면은 거의 뭐 4cm 가까이 가지만은 정모를 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3.5cm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털의 효력이. 센치가 다 틀린 센치지만은 이 털이 융합을 해야 돼요. 이 전장의 길이는 2.8cm로 합니다. 그러나 2.8cm로 하지만은 어떤 거는 3cm를 끊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2, 3.3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털마다 틀려요. 보유자는 털을 정확하게 재단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모본을 사용한다. 이 모본에는 붓의 종류, 재단 길이, 그리고 재단의 방향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재단의 기준과 경험이 담긴 이 모본을 보유자는 재단기라 부른다. 3cm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3cm로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2.3cm용 털 재단을 위해 3cm 재단기에 올려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야 이건 너무 바짝 자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딱 생각해보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이걸 클러 놓는 거예요. 3cm로 안 잘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 또 3.1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털을 살피며 붓에 맞는 재단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딱 보면은 아 이거 될만하다. 그러면은 3.1에다 놓고 아까 거는 너무 바짝 자른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종이 재단기를 바꿨습니다. 3.1cm 재단기에 털을 올리고 호 쪽을 작편판에 쳐 털을 정돈한 뒤 재단기 밖으로 나온 뿌리 쪽을 잘라낸다. (3cm로) 끊으려고 그러다가 3.1cm로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털이 뒤로 굴리면은 앞이 많이 홀쭉해지겠죠. 이게 나쁜 털이기 때문에 홀쭉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뭐 좋은 털을 조금 높은 질이 좋은 털들이 위로 올라오면 되잖아요. 다음으로 2.8cm 재단기를 준비한다. 이 붓의 길이는 털의 길이는 2.8이에요. 내가 2.8 붓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시 2.8로 자르는. 그래서 맨 처음부터 2.8로 끊어 놓으면 붓이 못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털은 몇 센치에 끊어서 2.8로 만드느냐. 2.8cm 부촉을 만들기 위해 털마다 2회씩 재단을 하는데 지금은 1차 재단한 5가지의 털을 모두 2.8cm 길이로 자르는 과정이다. 우리가 실상적으로 어떤 털이 쭉 나열이 돼 있다. 그러니까 길이별로. 그러면 어떤 털은 어느 부분의 붓의 허리 부분으로 가느냐, 아니면 끝 부분으로 가느냐, 아니면 뿌리 부분으로 가느냐를 전부 다 정확히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좋은 털은 앞으로 오고 좀 보기 싫은 털이나 힘이 약한 털은 뒤로 가서 모아주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털이 워낙 좋으니까 붓도 오래 쓰고 길도 잘 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이런 기준하고 털을 다 섞어서 그냥 몇 센치로 끊어서 붓을 만들면 그 붓은 좋은 붓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연구한 거죠. 이제 작편을 만드는데
작편은 부촉을 만들기 위해 털을 모아 종이로 말아놓은 털뭉치를 말한다. 작편을 만들기 위해 먼저 털을 호 쪽으로 몰아준다. 만 개의 털을 다시 앞으로 몰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작편을 위해서 종이에 쌉니다. 재단된 털 길이와 비슷하게 자른 종이에 털을 감싸 고정하고 호 쪽으로 모이게 한다. 이제 물작편을 위해 종이의 3분의 1을 찢어낸다. 이 물이 털 안에까지 다 가서 흠뻑 젖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작편이라 하는데 물작편입니다. 물에 적신 털을 빗질해 정돈하고 털에 박힌 도모와 앙모를 제거한다. 반을 잘라서 속에 박힌 털을 뽑아내요. 털을 물에 적시면 도모와 앙모를 골라내기가 수월하다. 가는 부실수록 단 한 올의 나쁜 털도 들어가선 안 된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보다는 앙모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잘 돼 있잖아요. 호를 고정할 밀가루를 준비한다. 앞에 호를 안 깨지게 만들고 오랫동안 딱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서 예쁘게 호 쪽에 묻힌 밀가루는 일자로 다듬어준다. 작편 성공입니다. 마른 다음에는 어떻게 털어버리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남은 4개의 작편도 밀가루를 묻혀 말려둔다. 털 혼합을 위해 황모와 토모를 준비한다. 이 붓은 항모를 5가지 항모를 가지고 그다음 백투모, 자호 토끼털을 약간씩 섞어서 속인이라는 전통 붓을 만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쪽제비 털만 100% 쓴다 그러면은 이 쪽제비 털이 맨 처음에 한두 시간은 쓸 때 괜찮은데 4시간, 5시간, 6시간을 쓰면은 꼬불랑 하는 것이 점점 심해가지고 붓이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을 때 카랑카랑한 토끼털이 그 꼬불꼬불한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6시간도 쓸 수 있고 10시간도 쓸 수 있고 지탱해 주니까 토끼털이. 털 혼합을 위해 먼저 작편에 굳힌 밀가루를 털어내면 잘 정돈된 황모의 호가 보인다. 각색을 다 따로 섞으면 돼요. 위로 가서 자꾸 포개니까. 털을 혼합해 털 견본을 만드는 과정으로 5종류의 황모와 토모를 교차해 섞어주면 된다. 이때 토모는 얇게 깐다. 자, 여기서 이제 중간을 뽑아서 이제 샘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깔린 건 똑같이 다 깔렸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을 보면 요것만 먼저 해보고 이게 오케이가 되면은 다 같이 섞고 여기서 붓이 어디에 털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많다거나 그러면 다시 보강을 해야 돼요. 이 손은 밀어요. 엄지와 하다가 이렇게 밀어줘요. 이거는 밑에 손은 당겨주고.
많이 섞여졌죠. 손에서 섞은 것을 이제는 바닥에서 또 섞습니다. 예. 1차로 섞은 털을 나눈 뒤에는 다시 바닥에 얇게 깔아 털타기를 하며 섞어준다. 그리고 호 쪽과 뿌리 쪽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털을 모은다. 바닥에 한 번 섞었습니다. 바닥에 4번 섞죠. 손은 기본으로 섞어야 되고 8번 섞는 거죠. 따지고 보면. 손과 바닥에서 털타기 과정을 8회 반복하면 털 혼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자, 이제는 샘플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는 뒤로 전부 다 정모를 합니다. 이제 잘 섞인 털의 뿌리 쪽을 잡고 조금씩 뽑아 바닥에 정돈한다. 여기서 호 쪽이 위를 향하도록 털을 세워 그 위에 치분을 뿌린 후 바닥에 치며 정모를 한다. 그리고 털의 뿌리 쪽을 작편판에 치며 정모를 이어한다. 털을 반으로 나눈 후에는 뿌리 쪽을 먼저 빗질하고 마찬가지로 호 쪽도 빗질해준다. 이제 다시 뒤로 정모가 끝났으면 앞으로 굴려서 털을 탔을 때 섞었을 때 까꿀로 진 털을 다 뽑아냅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다음에 쓰는 겁니다. 양쪽 정모가 끝나면 털을 호 쪽으로 모아 거꾸로 박힌 털인 도모를 제거하는데 도모가 안 보일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한 98% 정도. 완전 나는 기계가 아니니까. 나머지는 한 2% 정도 못 빠진 거는 초가리 만들 때 빠집니다. 이제 부촉 묶기에 쓰일 도구를 준비한다. 지금은 이제 실로 묶어서 대나무에 이제 들어가게끔 알맞게 제작을 하는 순서인데, 그래서 밀은 실에다가 묻히면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밀을 칠합니다. 먼저 실패를 다리 사이에 고정하고 만들어둔 밀봉을 실에 고르게 바른다. 그리고 털을 작은 뭉치로 나눠둔다. 이거는 대충 나눠놨다가 무슨 붓을 만들 때 굵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습니다. 네. 부촉을 묶기 전 호 쪽으로 작편판을 두드려준다. 털을 앞으로 완전히 전부 다 앞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모는 것은 나쁜 털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뒤로 정모를 합니다. 그러면 털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뒤로 와 있으면 이때서부터 뭐냐면 앞에 털을 얼마큼 갖다 놓느냐를 손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털이 앞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손에서 다 놓는 거예요. 이 털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쳐줘요. 그러면은
속인 5호는 최고 가늘기 때문에 한 99%가 온다 그러면은 4호는 90%가 와야 되고 9% 정도 적죠. 그런 스타일로 앞에 털을 모으는 겁니다. 붓의 굵기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털을 호 쪽으로 몰았다면 명주실을 털의 적당한 위치에 감고 묶는다. 이제 앞이 이렇게 평등하게 왔냐 안 왔냐는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이 엄지 손으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만듭니다. 묶은 후에는 털을 세밀하게 조정해가며 원하는 상태로 만든다. 1.4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조정이 끝나면 양쪽에 실을 약 10cm 정도 남기고 자른다. 그 밑에 바로 묶어서 한 4mm, 5mm 간격으로 뒤털을 완전히 자른 다음에 그다음 실을 까서 우리가 그 칠을 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한 번을 묶어서는 대나무에 안 들어갑니다.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대나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번을 꼭 묶어야 돼요. 부촉을 묶은 실에 호치를 바를 준비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붓을 만들어서 굳혀야 되는데 실 그대로 대나무에 들어가면 흐물흐물해서 벗겨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해서 붓을 뒷부분을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 접착제인 호치를 만들기 위해 오칠과 찹쌀풀, 송정유를 잘 섞어준다. 이 실이 다 들어가서 첫 번째 실까지 다 묻어야 됩니다. 호칠에 푹 담근 실을 조심히 꺼내고 이 상태에서 건조 과정을 거친다. 건조장에 넣어 약 3, 4일간 건조시킨다. 건조가 끝나면 속 인장필 부촉이 완성된다. 붓대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먼저 대칼로 대나무 마디에 칼집을 내고 겉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껍질을 벗긴 후에는 황토 반죽을 고르게 발라 색 바래기를 준비한다.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황토 바른 대나무는 수분과 기름기가 제거되며 좋은 색을 내는데 이 과정을 색 바래기와 건조라 한다. 약 3개월 동안 눈과 비, 햇볕을 쬐면 대나무의 기름기는 빠지고 색도 바래진다.
건조가 끝난 대나무는 재단에 들어간다. 재단한 대나무는 비누칠을 해 황토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한다. 이제 부촉과 붓대를 결합한다. 속인 5호는 전부 다 3단 붓입니다. 3단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가는 대나무에 붓이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대나무 대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3단계에는 원대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첫 번째 대나무는 대나무 뿌리가 사실 대나무가 굵어요. 굵어서 대나무 뿌리 쪽이 대나무 뿌리 쪽에서 대나무를 맞추고 두 번째부터 대나무 뿌리 쪽에서 두 번째 맞추고 원대는 대나무 앞에 쪽을 잘라서 부초가리를 맞춥니다. 마디가 있는 데가 위죠, 현재. 그러면 대나무 뿌리 있는 쪽서부터 넓은 쪽으로 대나무를 자릅니다. 먼저 1단의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부촉의 실부터 구멍에 넣어 당긴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대나무를 맞춰야 되죠. 그럼 두 번째는 대나무를 밑에를 깎아줘야 됩니다. 밑에가 가늘고 위에가 굵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나무가 뿌리 쪽에서 했기 때문에 뿌리 쪽을 대나무를 깎아줍니다. 두 번째 대나무를 맞추기 위해서 2단 대에 1단 대를 끼우기 위해 1단 붓대 뿌리 쪽을 깎아준다. 이렇게. 일단 붓대를 끼울 2단 붓대를 찾아 끼워본다. 네. 아주 잘 맞았습니다. 대 끝은 상사칼로 치죽해 다듬는다. 끊습니다. 그리고 자른 2단에 1단 붓대를 결합해 꼭 맞는 정도를 확인한다. 삼단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3단은 이걸 다 해놓은 다음에 3단대를 골라야 됩니다. 왜 그러면 뒤도 깎아야 되고 실도 더 잘라야 되고 접착도 해야 되고. 맨 처음에 접착은 우리가 대나무로 하지 말고 부촉에다가 너무 구멍이 작아서 다른 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실에다 묻혀놓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1.1cm 정도. 붓대 결합을 위해 견볼에 맞춰 부촉의 길이를 조정해 간다. 그리고 2단 붓대 속에 호치를 바르고 그 안에 실을 먼저 넣어 1단과 2단을 결합한다. 이후 다시 견몰에 맞춰 부촉을 세밀하게 조정하면 2단 붓대 결합이 끝난다. 속 인장필은 3단 붓대로 만들기 때문에 3단 붓대를 결합하기 위해 2단 붓대 양쪽을 깎는다. 그리고 부촉의 실을 붓대 길이에 맞춰 자르면 2단 붓대 연결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원대는 선사를 치죠. 속도 파고 대나무를 더 얇게 끊어내면 조금 구멍이 커져요.
3단 붓대를 골라 대칼로 끊어내는데 이 끊어내는 쪽에 2단 붓대가 들어간다. 잘린 면을 다듬고 안을 파낸 후에는 붓대를 끼워 확인해 본다. 잘 맞는다면 비스듬히 대를 깎아낸다. 속인장필 3단 붓대 결합을 위해 붓대 속에 호치를 충분히 넣어 바른다. 이어 2단 붓대를 넣는데 이때는 견본에 맞춰 단별 붓대의 길이를 조정해 간다. 조정이 끝나면 붓대를 자르고 잘린 부분은 물에 적셔 치죽해 완성한다. (3단) 붓대의 모든 결합이 끝나면 건조 과정을 거치면 된다. 부촉 풀 먹이기를 준비한다. 이게 이제 백반이 들어가니까는 좀이 잘 안 먹어요. 안 썩고 습한 것도 막아주고. 이건 해초는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 매실은 털의 윤기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반짝반짝 만들어주니까는 우리 매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린 해초를 물에 넣고 소량의 백반도 넣어준다. 세 알 넣습니다. 그다음 매실은 제가 티스푼으로 이러면은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붉기만 하면은 끓여서 먹이면 됩니다. 해초를 물에 충분히 불리면 냄비에 부어 끓인다. 해초풀을 만들 때는 해초가 완전히 물에 풀려 액체가 될 때까지 저어준다. 그리고 식혀두면 해초풀이 완성된다. 부촉에 해초풀을 먹인다. 이 안까지 이렇게 대나무 안까지 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하면은 안에까지 풀을 다 먹이고 나서 항모봇은 약 3분 내지 5분 이후에 먹이면 아주 좋습니다. 강도가. 모양을 잡아가며 풀을 먹인 부촉은 잠시 옆에 둔 뒤에 실을 이용해 풀을 훑어주는데 붓의 굵기에 따라 실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우리가 이 속인 5호라는 것은 털이 160, 170, 180개 안쪽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로 빼지 않고 옛날부터 그냥 풀 손질로 끝납니다. 이렇게 풀을 묻어 있는 것을 자꾸 다듬어 빼줍니다. 손가락으로 빼서 풀을 없애놓습니다. 자, 실로 안 빼도 딱 됐죠. 아직까지도 힘든 것은 정모죠. 정모가 가장 힘들고 지루합니다. 할 때는 지치고 어려워도 끝나고 나서 붓이 탄생할 때는 그 괴로움을 다 잊어버려요. 황모의 성질을 읽고 붓심을 세우는 일. 수천 벌의 손길 끝에 부드럽되 힘을 잃지 않는 붓 한 자루가 완성된다. 그 붓심에는 보유자가 걸어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평생 붓을 만들며 묵묵히 살아온 장인들이 있다. 수많은 붓털을 고르고 다듬고 붓심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으며 그들은 오직 한 자루의 완성을 향해 걸어왔다. 붓을 보면요, 저는 너무 행복하죠. 생명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꿈에도 붓도 만들고 꿈에도 붓 만들어요. 붓의 매력은 나의 인생이 전부이고 꽃입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은 오직 붓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누군가의 글에, 누군가의 그림에 장인이 만든 붓이 스며든다. 필장, 이들의 손끝에서 우리 전통 붓의 내일이 이어지고 있다.